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물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권 10평, 건물 면적 16평, 감정가 5억 2,700, 최저가 3억 6,800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자, 먼저 사진 잠깐 볼게요. 일단 전면부에 보시면 상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네, 이쪽 전면부에는 그래요. 근데 저희는 약간 측면부 골목 안에 있는 이 야바라는 식당인가요?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위치에 있어요. 위치만 보면 건물 골목이라 별로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거리비로 보시면 나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전면부도 좋겠지만 제 생각엔 여기 121호 이제 나온 여기 이 물건도 이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전북대 앞에 있는 약간 먹자골목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있죠. 그리고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먹자골목이 이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큰 도로가 다니는 이쪽 도로, 지금 보고 계신 이쪽 도로, 이쪽 큰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단 이제 작은 골목 안에 있는 그런 데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매매 임대 이런 현수막 붙어 있으면 약간 불안하긴 하죠. 그래도 반드시 그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봐야겠고요. 자, 야마네요. 야마 맞죠? 그래서 지금 야미인가요? 야미네요. 그 맛있다 뭐 이런 뜻이죠. 야미. 그래서 여기 야미라는 곳이 지금 어떤 곳인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는 건물 뒤쪽 골목에서 봤을 때 이제 옆면이죠. 그러니까 건물 뒷면이고 우리 상가 옆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안쪽 골목이고요. 안에서 봤을 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당들이 여기 엘리베이터와 함께 혼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1층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야미가 현재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봤는데 내부도 굉장히 잘 돼 있죠.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돼 있는 이런 인테리어 잘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현재 16평이고 조회수가 벌써 476회, 그 탱크 옥션 기준으로 이렇고요. 아마도 다른 옥션에서는 좀 더 조회수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기본적인 뭐 위생 설비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대요. 스프링클러 등등등 해서. 그리고 현재 3천에 2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 명도 확인서를 통해서 이분이 근저당보다도 돈이 낮으면 받을 텐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도 확인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임차인 분에게 이제 명도 확인서를 끊어줬을 때 이분이 보증금을 받게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네, 그렇게 저희가 좀 호의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재계약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텀 없이 바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분이 계속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현재까지 한 4년 정도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지금 3,210만 원인데 사업자 전입이 이제 2018년이고 근저당권 설정은 이누신협에서 대략 2012년 5월 16일 날 잡혀 있죠. 근저당권 설정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대항력도 없고 이분의 월세가 좀 비싼 편이니까 이게 환산하면은 2억 4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타깝죠. 이런 경우 안타까운데 자, 일단 2012년에 이분이 매매를 해서 여기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이게 80% 또는 90%라 하더라도 최소 7억 한 후반 정도 7억 후반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3억 6,800까지 떨어진 거니까 현재 굉장히 싸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가격에 비해서 월세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이런 물건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지금 지도로 보고 있는 그곳인데 여기 캠퍼스가 굉장히 커요. 그쵸? 전북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옆에 굉장히 먹자골목이 많이 있죠. 물론 여기에 스타벅스도 있었는데, 자, 한번 거리비로 볼게요. 그 전에 지금 우리와 같은 건물에 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1층이 170, 3천에 170, 평수가 14평, 한 14.5평이죠. 우리가 지금 16평, 16.5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한 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학교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여기 상가예요. 여기 상가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임대 매매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반대쪽이죠. 우리는 반대쪽에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라서 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1층 같은 경우는 공실이 여기가 하나, 둘. 아, 또 이렇게 공실이 보이면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그쵸? 이렇게 공실이 보이면 좀 불안한데, 그래도 우리 위치는 보시면 여기 골목인데, 오히려 여기 골목이 훨씬 먹자골목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죠. 야미. 예,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제 음식 전문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먹자골목의 시작점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뭐 물론 이런 게 보면은 쓰레기긴 한데, 여기서 담배도 많이 피고 뭐 이렇게 담배꽁초도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 술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헬스장도 있고 헤어샵도 있고,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쌀국수집도 있고, 여기 도시락집, 그리고 음료, 곱창. 이쪽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여기가 먹자골목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이겠죠. 이런 골목보다도 여기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메인 거리 같아요. 이쪽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안쪽에, 이쪽에도 임대가 나와 있네요. 물론 여기는 PC방이죠. PC방인데 대부분 1층 같은 경우는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충분히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곳. 자, 여기도 먹자골목이 이어지네요. 굉장하죠. 주변이 완전 굉장합니다. 여기 먹자골목이 굉장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가에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옆골목으로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여기 정문 앞에는 상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주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봤냐면요. 자, 이걸로 볼게요. 여기가 오히려, 자, 우리가 지금 여기로 봤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 왔다가 이 골목 왔죠. 여기까지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요렇게 봤는데 꽤 괜찮은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죠. 여기인데 그만큼 먹자골목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 1층 보면 여기도 지금 대략 15평인데 140, 130. 그렇다면 우리는 월세 계약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린 200만 원 계약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21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계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조금 깎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월세를 잘 이어나가면, 안에 아마 이렇게 공사가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금보다 이 공사 비용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 에어컨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원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재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법원의 직원도, 그리고 이렇게 임장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눈치 보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빨리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낙찰받고 나서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 주시면 충분히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보다 오히려 엄청 싸졌습니다. 거의 반값이죠. 반값까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1억을 더 써서 한 4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물론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3억 6,800인데 한 1억 정도 더 써볼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뒷자리를 9자리로 끝나는 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본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자, 대출 80% 숫자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뒤에 두 개만 00으로 하고요. 대출을 80% 받았을 때는 대략 3억 6천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렇게 감정가와 차이가 있을 때는 90%까지가 대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억 1천만 원도 대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대략 일단 취득세는 한 2,1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고요. 대출 이자는 우리가 80% 받았을 때는 1년에 한 1,640, 그리고 90% 받았을 때는 1,850, 월로 보면 한 130, 한 7만 원, 그리고 150,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10%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 모수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10%면 4,500이기 때문에 이렇게 6,100만 원, 10%의 차이가 1,500과 6,100만 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덜 벌고 제 자본이 좀 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90%를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 자본은 보증금 3천에 210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 1,500만 원 들어가겠죠. 아, 여기에 생각해 보니까 저걸 안 했네요. 이거를 플러스 해야겠죠. 자, 그쵸? 이것도 플러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취득세까지. 취득세는 별도로 보겠는데 대략 3,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출이자가 1,800 한 50만 원, 원리자가 한 150, 한 5만 원. 그렇다면 순수익이 56만 원. 연으로 보면 670. 그래서 수익률이 대략 18%. 이거는 제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모든 비용이 들어가고 보증금 받아서 조금 채우고 이자를 다 냈을 때의 순수익. 그쵸? 순수익. 원리자 빼기 대출이자 했을 때 월세에서 월이자 이렇게 뺐을 때 이 순수익 나누기 투자 금액을 나누면 이렇게 대략 18%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이건 제 계산법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연수익 나누기 투자 금액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리고 80%로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대략 3억 6,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80%면 8,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벌써 이 두 개의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입시키고 싶지 않는 경우에는 90%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면 되겠죠. 어쨌든 8,200이 들어간다. 그러면 1,640, 원리자 136만 8천 원, 순수익이 73만 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결국 연수익으로 보면 200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4,500만 원 정도를 차라리 우리가 대출을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80% 할지 90% 할지. 근데 저라면 이거죠. 이거 90%. 저라면 이겁니다. 물론 제가 이 금액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물론 싸게 받으면 더 좋지만 이게 얼마의 낙찰이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30% 떨어지니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어느 누구는 이 최저가를 마치 낙찰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이 낙찰가는 분명히 많이 높아진다. 많이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라고 봅니다. 요즘 불경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1층이면서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는 꽤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나이스한 거는 되게 운이 좋아서 한 요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수익률 확 개선되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3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이나 뭐 850 이렇게 수익 나고 28% 수익률. 그쵸? 어쨌든 싸게 받아야 돼요. 낙찰가가 4억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낙찰 받으면 돈을 버는 건 맞지만 물론 그걸 연수익으로 보면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돈을 계속 굴려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계산 방식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 제가 이 양식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양식을 제가 엑셀 파일로 업로드 시키면 이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을 해보시고 주변에 사전조사를 더 해보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입찰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와 리스크
이거는 뭐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